안녕하십니까. S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고태훈 피터입니다. 오늘도 이제 4월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조정이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큰 구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지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더 강화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반등 구간에서 어떤 기회를 찾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리고 국내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시장 전망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동안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는 6.4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시장의 하락폭도 있었지만 저희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시장 대비해서 높은 PER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PDF, 그러니까 투자 종목 정보는 매일매일 공개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월의 성과 분석과 저희가 운용했던 경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성과 요인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요. 지난 달 동안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에서 저희가 노출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긍정적인 성과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케어텍, 원티드랩, 현대 이지웰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대한 3월 달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들도 좀 나타나면서, 주로 잘 알고 계시는 하이브,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 또 대형 엔터사들의 하락폭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잘 가지고 있는 중소형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방어를 어느 정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포트폴리오의 앵커 종목들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성과는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동안 종목 비중 변화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신규로 편입된 종목 같은 경우는 SK스퀘어라는 기업을 편입을 하게 되었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주 SK가 있고요. 그 밑에 원래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SK텔레콤이 투자형 지주회사인 SK스퀘어와 기존 회사인 SKT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을 하게 됐고요. SK하이닉스는 자연스럽게 그 지분이 SK스퀘어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한 78조 정도 되니까요. 대략 한 80조 언저리라고 보면 보유한 지분 가치만 16조 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SK스퀘어의 지금 시가총액은 6조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CT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좀 확대하면서, 사실 SK그룹이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회사여서 투자 플랫폼 기업으로서 발전이 계속 좀 전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측면에서 신규로 편입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좀 그 주가 상승이 있으면서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비중 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은 지난달에 올라온 것들은 저희가 비중을 의도적으로 많이 늘렸다라기보다는 비중 상승됐던 종목들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절반 정도로 축소를 했는데요. 일단은 트래픽이 둔화되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의 그 플랫폼적인 역할, 아이돌 생태계에서 또 엔터 생태계, 또 셀럽 생태계에서 플랫폼 메신저가 되고자 하는 역할은 굉장히 긍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지만, 지난 이제 그 작년에 상장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트래픽이 계속 성장하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트래픽이 좀 감소하는 흐름을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면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을 보면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긍정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비중을 좀 줄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비중 일부 축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의 성장성 둔화에 따라서 비중 축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부 비중 축소이기 때문에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시장은 향후에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서
액티브 운용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액티브 ETF도 그러하고요. 제가 또 운용하고 있는 공모펀드인 뭐 코리아 리치투게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저희가 그걸 전제로 삼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는 세상에 항상 평균이 있다. 둘 이상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평균이 있고 평균 이상과 평균 이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액티브 투자는 평균 이상의 기업을 추구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평균 이상은 자본주의가 될 것이고요. 사회주의 대비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채권 자본보다는 주주 자본이 아마 평균 이상이 될 겁니다. 주주 자본 내에서는 1등 기업과 열의 기업이 나타날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장기적으로 평균 이상의 길은 1등 기업과 함께 할 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는 액티브하게 1등 기업을 선택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유동성이 일단 축소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M2라는 것은 결국엔 시장 전체에 있는 유동성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 M2 증가율이 둔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기준금리는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M2 증가율이 축소된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이제 그 유량 기준으로 봤을 때의 M2가 줄어들지 않더라도 증가율이 둔화된다라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굉장히 시장은 유동성 축소 국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제로 금리로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풀렸던 그 국면은 이제는 좀 나타나기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액티브하게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수를 좀 보자면 사실은 우리나라 지수 또한 기업 이익과 연결성이 굉장히 짙지만 2012년부터 2016년 정도의 구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도 그렇게까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20년 이후의 구간에 빠르게 회복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어질 구간은 아마도 이러한 박스권, 2차 박스권 구간을 형성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액티브 전략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 2008년부터 이어오던 코리아 리치투게더 펀드가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구간이었던 것도 이러한 액티브 운용을 지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액티브 포트폴리오가 있겠지만 2차 박스권이 형성되는 향후의 구간에서도 액티브 전략을 잘 유지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잘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액티브 ETF는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액티브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긍정적인 시장 대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뭐 충격을 좀 받는 조정의 구간이 있지만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빠르게 또 액티브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실적,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좀 발표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1차 박스권 구간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이게 한 12년부터 한 15년까지였는데 중국 소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화장품이었죠, 화장품.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필수 소비재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중국 소비에 열려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가총액을,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고요. 대표적으로는 화장품이었고, 그런 기업들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20, 30조의 밸류까지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의 박스권권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이제는 중국만을 바라보는 소비는 의미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지나간 구간, 중국이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2차의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한 소비를 장악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국내의 컨텐츠 기업들,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좀 증명되는 1분기 실적들이 좀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카카오의 매출에서 보시면 웹툰의 비중이 13%, 네이버의 매출에서도 이제 웹툰은 7% 정도. 사실은 이게 뭐 단자릿수 수준이었던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10% 이상으로 성장을 빠르게 또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해외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국내 시장의 웹툰의 성장성도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해외의 확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타파스라든지 레디시라는 그런 회사들을 인수했고, 네이버는 또 와패드, 뭐 문피아 같은 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플랫폼들을 인수하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확보하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요. 두 회사 모두 이번에 새롭게 경영진 교체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걸 카카오는 천명을 하고 있고, 네이버 또한 뭐 정확한 비중은 아니지만 해외로 확장을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측면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6%포인트 이상의 매출 비중의 성장이 있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사실 두 기업 모두 매출액 성장성이 둔화됐다라고 하지만 지난 분기에도 20%, 30% 각각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 전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7, 80%의 매출액 성장도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매출액 성장성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좀 기저라는 건 결국에 작년에 하반기에 좀 인수 합병을 하면서 합쳐진 회사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제 이노가닉 그로스라고 하는데 합병 효과로 인한 성장성이 좀 크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 3, 40% 정도의 성장은 내생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적 자산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고도화되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주목할 생각이고요. 저희 플랫폼 기업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내수 시장의 한계에 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의 확장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금 웹툰 시장만큼은 전 세계 1, 2등의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기업이 플랫폼을 1, 2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어떤 플랫폼을 보더라도 1, 2등 하고 있는 플랫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거의 뭐 한 10년 이상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잘 했던 카카오는 일본에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면서 또 확장을 빠르게 가져갔던 1등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준비도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만들어내는 꾸준한 IP, 또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스토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IP들을 함께 활용해서 해외로 확장한다면 충분히 굉장히 중요한 2차 박스권에서 중요한 섹터로서 작용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의 비중을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 전망과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2차 박스권 구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종목 단위의 그 고민은 저희가 항상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일어났던 지수의 큰 폭의 성장성이 나타날 것은 좀 제한적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재미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확장성을 만들어내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기업들에 좀 주목할 2차 박스권 구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인내 구간임을 저희도 잘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좀 분지형 조정 구간이라고 저희 이제 그 회장님께서는 좀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긴 조정의 구간에서 좋은 기업,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발굴해 놓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면 그 이후에 있을 반등의 시기에는 정말 저희가 뭐 공모펀드의 이름처럼 리치투게더 함께 부자 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구간 잘 인내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수익률로 저희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